안녕하세요, 머니하입니다. 2026년이 밝았죠.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. 교보문고의 프레스티지 회원이 되었어요. 매년 교보문고에서 책 많이 산 사람한테 혜택을 주거든요.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100권을 읽었을 것 같아요. 여기 뒤에 있는 책들도 거의 다 읽은 책들이고 직원들한테도 책 읽으라고 강요하거든요. 근데 구독자분들한테도 강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책을 읽으시면 영상 보시는 거랑 좀 다르게 지식이 좀 체계화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래도 젊어 보이긴 하지만 평생교육원 원장이기도 하고, 그러니까 책을 좀 읽으시고 공부를 어렸을 때 하시고 지금 공부한다 갭이 좀 있잖아요. 수강생분들도 20년 만에 연필 잡아본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재테크랑 맞닿아 있는 책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. 매년 제가 한두 번씩 이렇게 책 얘기를 하거든요. 올해 연휴들도 있고 하시니까 연말 연초에 책들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. 제가 생각나는 책들, 감명 깊었던 책들 소개를 해드릴게요. 다 읽으라 이거 아닙니다. 그냥 한번 들춰보셔라 이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 책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캠 피셔라는 아저씨가 있어요. 외국의 아저씨예요. 투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인터뷰 하신 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. 약간 길쭉하게 생기셔가지고. 캠 피셔라는 분이 책을 자주 쓰시는 분이에요. 아버지도 위대한 투자자였고 이 캠 피셔라는 분도 위대한 투자자예요. 이 책은 제목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, 출판사에서는 역사에서 배우는 캠 피셔의 100점 불태 투자 전략 이렇게 써있는데 100점 불태는 아니신 것 같지만 어떤 투자자라도 실패를 하니까. 근데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제목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이런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반복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 때 엄청 올랐다. 그 다음 이제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반복된다, 사이클이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수강생들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 제목만 보셔도 도움 되실 거다. 인상 깊은 걸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은 이 책은 사실 목차만 보셔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1장이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생각은 언제나 틀렸다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제 예시를 들면은 코로나 때 엄청 떨어졌었거든요. 제가 이제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는데 그 3월 19일 주간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40% 정도가 됐었어요. 근데 그때는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은 외국 영화 중에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 막 안 나오고 마스크 다 쓰고 있고 다 망해가지고 그 주인공 한 명만 남아있고 낙엽 막 이렇게 막 다니고 이런 영화가 나올 때였어요. 그래서 야, 다 큰일 났다, 다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럴 때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건 우리가 처음 겪어본다고 생각을 했었고 주식시장이 진짜 그때는 완전 박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메르스 이런 것도 있었고 에볼라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언제나 틀렸다. 이 문장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장의 목차인데 존재한 적이 없는 장기 약세장, 장기 하락장 이런 얘기하는 거죠.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질 순 없다 이 얘기예요. 시장이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영업정지가 된다거나 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이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장기적으로 좀 횡보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오르게 되어 있다. 물론 이 캠피셔 아저씨는 미국에 사셔서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식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상승을 꽤 했잖아요. 미국을 제외하고 뭐 독일이나 영국의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차트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 이제 5장의 문장은 부채에 대한 거짓 공포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근데 이거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 아저씨는 미국의 부채나 부채 사이클 때문에 뭔가 이제 많이 변할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있어요. 근데 이제 10년간의 경험상 미국의 부채가 어쨌다, 어디의 부채가 어쨌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큰 폭락이 오겠다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제 짧은 10년의 경험이지만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.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 눈이 먼 투자자들, 언제나 글로벌했던 세계 경제 이런 얘기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승하는 게 늘 상승하지 않는다, 떨어지는 게 늘 떨어지지 않는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 같아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책인데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책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홍춘욱 박사님께서 쓰셨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23년도에 나온 책인데 경제의 흐름을 바꾼 19대 사건이라 그래서 목차만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캠 피셔 책을 보면서 상승이랑 하락이 반복되는구나 이걸
알았잖아요. 그럼 이제 배워야 되는 건 옛날에 어땠나를 배워야지 지금 어떻게 할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환율이 높아가지고 막 큰일 날 것 같다. 그렇다면은 97년도 외환위기 때, 99년도 대우그룹 망하는 사태 이럴 때 어땠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놔야겠죠. 그 다음에 또 1964년에 베트남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가 돈벼락을 맞았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. 그럼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을 했잖아요.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?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역사를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자면은 2003년에 중국 붐이 있었어요.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고객이었다가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구도로 좀 바뀌었거든요.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2011년에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. 뭐 이런 일들도 있었으니까 늘 어디가 안전하다 사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죠. 그 다음 이제 1980년대 초반에 3조 호황, 그 다음 89년에 3고 불황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 있고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? 잠도 잘 올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책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사고 흐름 이런 책이에요. 확률적 사고의 힘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. 이거는 직원들도 다 읽었으면 좋겠고 수강생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100%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식 투자부터 기업 경영까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.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. 실제로 소형주 효과라는 연구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. 요즘에는 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형주 효과라는 게 있을 만큼 효과가 있다. 그래서 대부분은 대형주에 투자하면은 더 괜찮을 거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확률을 따져보면은 소형주가 더 낫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확률적 사고의 힘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. 뭐 통계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. 다만 쭉 보시면서 확률적 사고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. 저도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더 선호하고 제가 영상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했던 거는 삼성전자 영상 보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PD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. 조회수 좀 나와야 되니까. 제가 갑자기 무슨 뭐 동진 세미캠, SNS텍 이런 거 작은 종목들 얘기하면은 조회수 막 100도 안 나왔을 거야 아마. 그 다음에 이거랑 또 연결되는 책인데 마이클 모부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에요. 여기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부제로 달려있어요. 주식 투자에서 메이저리그까지 승률을 극대화하는 전략.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있잖아요. 그 야구하는 영화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팀을 꾸려야 되는 스카우터들이 유명한 사람 누구 데리고 오자, 홈런 엄청 치는 애 데리고 오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실제로 이 선수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어떤 선수가 번트 확률이 높다, 어떤 선수가 안타를 많이 친다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보고 특기가 있는 선수들만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우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근데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앞에 말씀드린 확률적 사고랑 조금은 다르게 운이라는 거랑 구별을 지어놨어요. 운이 100%인 행동이 있고 어떤 행동은 운이랑 실력이 섞여 있는 행동이 있고 어떤 행동은 실력만 있는 행동이 있다. 물론 100%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을 사는데 실력을 기대한다. 복권을 사는 실력이 있다. 이건 아니잖아요. 근데 복권을 막 열심히 사. 그럼 이제 아주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. 운이 뭐 99.9%는 영역인데 그 다음에 운이랑 실력이 얼마나 존재할까?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하겠다.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다. 이 영상이 잘 될까 했을 때는 실력이 50이고 운이 50일 거예요. 실력이랑 운이 혼재하는 구간이다 하면은 관건은 많이 해보는 거예요. 영상을 많이 만들어봐. 그러면서 실력을 좀 키우고 운이 이제 들어왔을 때 영상이 이제 떠오를 수 있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에 투자해가지고 한 방에 뭔가 막 수익을 엄청 내겠다. 이거는 투자를 했을 때 실력이라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하는 관점인 거예요. 근데 이제 투자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오답노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반복하겠다라는 얘기는 투자를 하는데 실력이 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고 곱하기 운이 되면은 빵 하고 뭔가 성과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. 그래서 이거는 구분 짓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재테크 유튜브를 하다 보면 삼성전자 수익 냈다고 하니까 다 운이지 이러면 이제 아주 답답한 거예요.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을 권장을 하겠습니다. 추천사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인생 역전, 성공의 이치를 완벽하게 알려준 책이다. 여기까지가 이제 사고 흐름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은 애덤 스미스 아시나요?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하는 분이에요. 경제학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학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보면은 머리가 아파. 근데 다른 분이 좀 해석해준 책 이런 거는 편하게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. 이 정도 두께예요. 그래서 인상 깊은 거 하나만 공유를 하자면은 재산을 향하는 길과 덕을 향하는 길은 본래 하나의 길이며 이 두 개의 길을 일치시키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. 이런 얘기가 나와요. 근데 보통 재테크를 하실 거라고 하면 주식 투자는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. 안전지향 재테크라고 하더라도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든 근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다고
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잖아요. 주식이 싸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어려울 때라는 얘기예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를 한다. 그때 이 회사한테 내 돈을 투자한다. 라는 건 어려운 친구가 있다. 도움을 줘야겠다. 라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주식에 지금 투자하면은 뭐 그 주식에는 돈이 안 가지 않나요?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싼 주식에 주식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좀 더 신용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이제 비싼 가격에 누군가한테 증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자금을 확보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고 더 신기술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 회사가 더 성장을 하고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배당을 주고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을 거치게 되는 거죠. 뭐 여튼 그래서 뭐 주식은 나쁘다 이거는 주식이 나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줄 모르는데 투자를 하고 오르길 바라고 이런 게 나쁜 거죠. 가슴이 아플 수 있는데 그 다음 책은 이 할아버지 책이에요.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코스톨라니 책인데 1, 2, 3권이 있습니다. 이 책은 제가 매년 얘기하는 책이에요.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. 아주 좋은 책입니다. 투자를 좀 하겠다 하면은 이 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어떤 맥락이냐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뭔가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나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성공하겠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수강생분들을 만나보니까 남들한테 좀 더 관심이 있고 이 회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생길까?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남들한테 관심 많은 게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복잡한 재무제표나 PER보다는 심리를 많이 얘기해요. 여기서 인상 깊은 거 하나 얘기하면은 당신은 부와 뇌동파인가 소심파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여기서 이 코스톨라니 할아버님께서는 주식 투자자를 부와 뇌동파와 소심파 두 가지로 분류한다. 소심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승자다. 부와 뇌동파는 그렇지 못하다. 이런 얘기가 나와요. 내리면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본인의 뭔가 원칙이 있는 거죠. 오른다 내린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책을 2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. 1, 2, 3편 다. 그래서 만약에 책이 다 어려워가지고 뭐부터 읽을까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책을 얘기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 외국 책을 얘기했는데 박경철 님의 시골 의사의 부자경제학이란 책이 있어요. 아주 옛날에 나왔어요. 제가 2014년쯤부터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. 엄청 오래됐죠. 이것만 봐도 책 자체도 좋은 것 같고 말도 잘하시는 것 같고 2006년에 나왔는데 2011년까지 막 계속 인쇄가 됐고 코스톨라니 책의 우리나라 버전인 것 같기도 해요. 저도 이제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주식 투자는 돈 넣고 오르면 파는 이런 게임이다. 단기적으로 투자를 뭐 이렇게 해야겠다. 막 사고 팔고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게 단기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, 뭐 거래 비용의 악몽, 초심자의 행운, 장기 투자는 계획되고 통제되어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저도 이 책의 영향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통제하는 걸 좋아해요. 원칙이 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게 좋지 카오스인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여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박경철님의 옛날 영상 진짜 막 15년 전 매경이었나 이런 데서 강연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. 다음 W를 찾아서. 이 영상 1시간짜리가 있는데 매우 권장하고 싶은 영상 중에 하나예요. 투자를 조금 했다 하면은 그 영상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?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. 뭐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. 제가 이제 7권 책 추천을 했는데 제 책이 2월에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출판사 3곳이랑 계약을 했었는데 파기한 이력이 있거든요. 책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뭐 여러분이 책 쓴다고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여튼 그때 제 책 나오면은 이런 위대한 책들이랑 비교하기 좀 그렇겠지만 또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